172불인가? 그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돈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가격 위치에서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걷는바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고요. 오늘도 가볍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가 보시죠. 여러분, 테슬라, 스페이스X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현재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어서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 자서전인데요. 월터 아이작슨은 자서전 쓰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도 썼던 작가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제 기준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척박했다고 해요. 일론의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과 그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생존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감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를 강하게 그리고 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친구들과 싸움도 종종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친동생과 싸움한이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오지 한가운데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동안 여러 야생동물들이 출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옆에 총을 끼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해요. 자연히 사격 실력도 늘고 사격대회 나가서 또 우승도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생존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강박들이 자라서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일에 대한 강박, 이런 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워커홀릭이잖아요. 워커홀릭의 성격,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지금에서 스페이스X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로 유명해졌지만 어린 시절에도 엔지니어적인 모습을 잘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회사에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페이팔 잘 아실 겁니다. 페이팔도 처음에 피터 티라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도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비영리 기업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하지만 샘 알트먼은 그런 의견에 반대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떠났고요. 그래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먼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렇게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대신 그록이라는 AI를 개발하고 런칭을 했습니다.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록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론의 가장 큰 특징이 생산성, 그 다음에 속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테슬라가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몸체의 한 부분을 한 번에 찍어서 만들어버리는 기가프레스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도 확실하게 줄고 그 다음에 용접하는 공정도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기판이 없고 태블릿만 가운데에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다,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 같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원가 절감입니다. 왜냐하면 계기판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또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기계 바늘, 이런 거에 비해서 태블릿 하나만 딱 넣는 거는 굉장한 원가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공장, 기가팩토리는 최첨단의 시설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삼성자동차도 자동차 사업에 손댔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공정이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무인화도 많이 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단계를 많이 거쳐서 지금은 대량 생산 공정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업적 중에 가장 앞거는 스페이스X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제로 현실로 만든 사람이고요.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켓이 제자리에 착륙을 하고, 그리고 화성에 보낼 스타쉽도 이제는 바다에 착륙했지만 어쨌든 복귀해서 착륙을 하는 그런 위험까지 달성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만들 초기에 원가 분석을 했다고 해요. 원가 분석을 해보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는 전체 비용 중에 부품 비용이 2%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로켓을 조립하고 만들고 발사하는 데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다 압축시킨 게 바로 스페이스X고,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일론은 현재 지구를 넘어 화성에 정착하려고 하는 광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화성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론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물론 시간은 지키지 못했지만 실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정말 화성에도 이제는 인류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또 주주로서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괴팍한 성격, 눈치 보지 않는 성격, 그리고 나름의 고집, 이런 것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글, 그리고 그의 행동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2025년 11월 초 현재는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일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서먹서먹합니다. 자,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론을 믿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뿐만 아니라 뉴럴링크도 있고 테슬라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광, 보링 컴퍼니도 있고요. 많은 회사들을 직접 아이디어 내고 운영하면서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면 진짜 속도, 그 다음에 생산 최적화 이런 거에 진짜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 자서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관심하고 그가 자라온 환경 몰랐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이 적었겠죠. 하지만 책을 통해서 일론을 알 수 있었고 일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보고 있던 가격은 100불에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00불에 가지 않았고 제가 처음 투자하기 시작한 거는 172불인가? 그때에 처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돈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가격 위치에서 하나씩 두 개씩 그렇게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단가는 200 중후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고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서 계속 제가 생각했던 가격,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매도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매도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서전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뿅!